여러분,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이제야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마주하고 앉으셨나요?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내가 해야 했던 일들보다 내가 만만치 않게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더 많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말을 남겼나요? 우리는 참 오랜 세월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 아래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웃으며 넘기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모난 곳 없이 살기 위해 애써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켜켜이 쌓아온 여러분의 인내와 배려가 어느 날 문득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분명 나는 진심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무언의 무시였을 때 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너무 만만한가? 내가 너무 우습게 보이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서도 예전처럼 활짝 웃음이 나질 않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왠지 나만 겉도는 기분이 들죠. 특히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에게 이런 서운함은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정작 이제 와서 나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주변을 볼 때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깊은 고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넓고 깊어서 생긴 일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참 간사합니다. 맑은 물이 너무 깊으면 그 안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면서도 너무 얕고 잔잔하면 아이들이 돌을 던져 장난을 치듯 사람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내가 너무 한결같이 받아주고 거절 한 번 없이 웃어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은 배려를 보기보다 그저 언제든 돌을 던져도 파문이 일지 않는 만만한 웅덩이로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행동이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주는지 그 비결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간관계가 한결 편안해지는 인생 명언 심리 노트의 지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례한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나를 귀하게 만드는 방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베푼 친절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해끼치지 말자는 신조로 살아온 박성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성우 씨는 직장에서든 동네 모임에서든 늘 양보하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귀찮아하는 모임 장소 예약이나 뒷정리 같은 허드렛 일을 군말 없이 도맡아 했죠. 성우 씨는 그것이 어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넉넉함이자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묘하게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성우 형님이 고생 많으시네요 라며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어느덧 당연하다는 듯 성우 씨에게 짐을 떠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동창 모임이 잡히면 후배들은 단체 대화방의 장소 예약은 당연히 성우 형님이 하시죠? 라고 먼저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정작 성우 씨가 바쁜 날에도 사람들은 그의 사정을 묻기보다 형님이 안 하시면 모임이 안 돌아가요라는 말로 은근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성우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제 와서 화를 내면 분위기만 망칠까봐 허허 그래. 내가 또 수고함세 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무례함은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아이들을 맡기거나 급한 도움을 청할 때
성우 씨는 자신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달려갔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자 성우 씨의 시간을 마치 자기들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적금 통장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씨가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구나 라고 어렵게 말을 꺼내도 돌아오는 건 아빠, 우리 사정 잘 아시잖아요. 오늘만 좀 도와주세요라는 일방적인 요구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조차 희미해질 무렵 성우 씨는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분명 사랑과 배려로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갈수록 부리기 쉬운 사람처럼 대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친절의 역설입니다. 상대방이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모든 불편을 감수해버리는 태도가 반복되면 사람들의 뇌는 당신의 희생을 당연한 서비스로 입력하게 됩니다. 성우 씨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안하무인으로 만드는 나쁜 친절을 베풀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도 성우 씨와 비슷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절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은 내가 야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오늘도 속마음을 숨긴 채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 순간 타인도 나를 대접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박성우 씨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존중받는 사람의 자리를 되찾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비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 속 성우 씨는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화를 내며 이제 안 해 라고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결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빌려와야 합니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험은 있으되 사납지 않아야 하고 온화하되 원칙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타인에게 함부로 보이지 않는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설명하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할 때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그날은 중요한 약속도 있고 몸도 좀 안 좋아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라며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상대에게 나를 설득할 여지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유를 대는 순간 그것은 나의 확고한 결정이 아니라 상대와의 협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약속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요? 라는 무례한 반문이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 당연하다는 듯 당신의 호의를 요구할 때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이렇게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의 구차한 설명은 덧붙이지 마십시오. 상대가 당황해서 이유를 묻는다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침묵하십시오. 이 침묵이 핵심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나의 가치는 낮아지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의 의중을 살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늘 허허 웃어줬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기만의 선이 있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발적 하인에서 귀한 손님으로의 전환입니다. 공기처럼 늘 곁에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의자를 닦고, 내가 먼저 가서 예약을 하고, 내가 먼저 모든 짐을 짊어지는 순간 당신의 친절은 가치 없는 공짜 공기가 됩니다. 이제는 그 친절에 결핍을 주어야 합니다. 성우 씨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탁이 오면 가끔은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네라며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혼자 조용히 서재에서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나만의 세계가 있고 내 시간은 타인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쁜 사람, 자기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대접할 때 타인도 비로소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춰 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단단한 무게중심입니다. 타인에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늘 상대의 반응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당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를 부동심이라 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안에 원칙이 서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단치 않게 여기면 세상도 여러분을 대단치 않게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함부로 범할 수 없는 품격 있는 존재로 정의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주변의 공기가 바뀝니다. 무례했던 이들은 말을 조심하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법. 그것은 바로 나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책정하고 그 기준 아래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례한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나를 지키는 법, 다시 말해 나의 자존감을 지키며 품격 있게 사는 법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이제 와서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으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지나온 그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배려와 넓은 마음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숭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단지 이제는 그 따뜻한 시선을 남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을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유배 시절에도 스스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멸시와 외로움 속에서도 선생은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꼿꼿이 앉아 학문에 정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보는 이 하나 없어도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내 안의 선비 정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마지막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양보하면 관계가 평화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나의 영혼을 깎아먹으며 유지되는 가짜 평화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평화는 서로가 서로의 선을 존중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무리한 부탁에 안 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세울 때 곁에 남는 이들은 여러분을 만만한 사람이 아닌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성숙한 계절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지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귀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귀한 사람은 남의 기분에 휘둘려 자신의 소중한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은 나의 친절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며 소중한 나의 시간을 오로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에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쏟았던 그 뜨거운 사랑의 절반이라도 오늘부터는 나 자신에게 쏟아보십시오. 내가 나를 제일 먼저 귀빈으로 대접할 때 세상은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맞춰 예우의 카펫을 깔아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의 주인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 아무나 흙발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문단속을 철저히 하되 정당하게 노크하고 예의를 갖춘 손님만을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삶의 위엄이자 마지막 품격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남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멍들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안아주십시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와 인생 후반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인생 명언 심리 노트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주는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명언 심리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